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학년도 가톨릭 대학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모집 요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요, 2020학년도 가톨릭 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요,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부터 세부 전형별 안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요,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 나오니까 여러분 뒷부분까지 좀 함께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톨릭 대학교에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공학 계열 있고요. 신학과는 따로 교리 시험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뒤에서도 이제 설명 나오겠지만 원래 의예과에서만 이제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 모집 단위에 걸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외에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모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먼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뒤에서 또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국어, 수학 가나 선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사탐, 과탐 중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2개 영역 등급 합 6입니다. 작년에 하나 3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2개 합 6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계열과 상관없이 가나형, 사탐, 과탐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뒤에 요거 수능 최저 선택 기준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계열별 내가 어떤 과목으로 내신을 산출할 것인가가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의 경우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3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 논술 전형에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문 계열인 경우에 수학 나형으로 사탐 한 과목 중에 3개 영역 합 6,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 중 3개 합6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에는요,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경우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논술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만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가형 보셔야 되고요. 가탐이 2과목 평균입니다. 여러분 여기 봐주시고요. 그래서 3개 영역 등급이 합 4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이제 3개 1등급이어야 됐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 내에서 별도 지정 과목 없다. 뭐 투전형, 원전형에 대한 지정 과목 없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의예과는 4개 영역 반드시 응시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예과에서 요거 탐구 2과목 평균이잖아요. 위에서는 다 탐구 한 과목인데 그때 등급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가 뭐 1.5 이렇게 2.5 나왔을 때 0.5는 버리고 2등급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요게 이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요게 올해 2020학년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모집 인원도 확대가 되었지만 일단 모집 단위가 신설돼서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과가 신설됩니다. 60명을 선발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별 전공 모집을 전에는 전공별 모집을 좀 섞어서 했었는데 올해는 모든 모집 단위를 학과별로 모집한다. 대신 바이오 융합공학 계열만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과 반영 방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좀 키워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미리 하이라이팅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전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내신 성적이 반영되었었는데 올해는요 성적 반영 학기 중에 가장 낮은 한 학기를 제외해요. 그래서 총 4학기로 4학기만 반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5개 중에 제일 낮은 거 하나는 제외됩니다. 신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럴 경우에 작년에 입결을 참고할 때 요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 입결은 5학기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가장 낮은 한 학기를 빼는 만큼 입결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변경이 됩니다. 작년에 여기 인문사회, 자연과 공학이 한 개 영역 3등급으로 반영했던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영어가 빠져 있었죠. 근데 올해는 영어가 함께 추가되면서 2개 영역 합 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봐주시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개 각 2였는데 올해는 3개 영역 합 3 이렇게 바뀐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요. 종합전형 내에는 복수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종합지원 내에서 복수지원이 허용되면서 가톨릭 대학교를 워너비로 생각해서 2개 이상의 지원을 꼭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출신 고교 유형이 제한 폐지가 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그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지원 자격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거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에는 의예과만 선발을 했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근데 올해는 전 모집 단위에 걸쳐서 확대해서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까지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3개가 각 1등급이어야 했는데요. 올해는 3개 영역 등급 합 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된 그런 수능 최저를 갖게 되었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3개 합 6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 전형들,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는 작년에는 면접이 있었는데요. 요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면접 폐지. 그래서 올해 가톨릭 대학교의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서류 준비에 만반을 준비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교과 방법 이렇게 총 5학기에서 4학기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 수능 최저 변경 시간, 고사 시간과 의예과 논술 출제 영역이 축소된 거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모집 요강 볼 때 요 지원 자격이랑 전형 방법, 그다음 모집 단위별 모집 전형 요거 확인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대부분의 학생들, 자, 일반고 학생, 자율고 학생, 뭐 특목고 학생, 특성화고 학생, 이렇게 고등학교, 국내 고등학교 안에, 보편적인 학교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여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전형은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모두 다 지원 가능한 겁니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안내를 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종합전형이잖아요. 이만큼이 다 종합전형이잖아요. 이 안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특성화고 친구들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만 제외하고는 모든 전형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인가받은 대안학교 친구들도 교과 전형과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연도의 경우에도요.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는 여기 2020년 2월 졸업자이기 때문에 요거 고3 친구들만 가능하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 요거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검정고시 합격자 친구들도 종합전형, 고른기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과 논술에 이렇게 지원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 가능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별 제출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거기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 나머지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성화고 졸업자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자소서, 지원 자격 제출 동일 계열 확인서 이렇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처럼 특별한 자격이 확인되어야 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외에 지원 자격이 되는 것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전형 특징상 추천자 명단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형별 전형 요소 요약입니다. 요거 앞에서 본 거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전형들은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추천서의 경우에는 특정 학과들만 이렇게 의예과, 신학과, 또 여기 의예과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전형들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들어가고 교과 전형의 경우와 논술 전형은 내신을 계산하는 정량평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도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서류 확인 면접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안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인적성 면접은 의예과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중 의예과 간호학과, 논술에서 의예과 간호학과에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 반영 점수 최고점과 최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최고점이 100점이면은 일단 최저 기본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점과 제일 낮은 점수 사이에는 36%의 실질 반영 비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점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갈합산 전형의 경우에는 이게 서류 100%만 뽑는 한 단계로만 뽑는 전형인데요. 최저점 0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모두 최저점이 0이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이 점수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모집단 입학 정원과 전형별 모집 인원이죠. 제가 이 표를 항상 보여드리는 게 지금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뽑지 않는 그런 전형에는 이렇게 회색깔 표시로 아예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전형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랑스어 문화학과의 경우에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지원 불가능하고 고른기회 전형, 논술, 농어촌 학생 전형이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제 특성화고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자체가 좀 정해 있기 때문에 그 학과들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는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 그리고 몇 명씩 선발을 하는지를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 표시의 경우에는 이 표시는 교직 개설되어 있어서 나중에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한 그런 표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일정이죠. 여러분, 항상 마감 일정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올해 9월 6일 금요일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원서 접수 받기 시작해서요. 9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원서 접수하고 결제하고 다 끝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원서 접수는 9월 10일까지 하지만 우리 잠재능력 우수자처럼 종합전형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는 9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서 접수로부터 7일의 여유를 조금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 접수할 때 한번 입력해서 넣으시고 그 뒤로도 다시 열어서 17일까지는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시 전형간 복수 지원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앞에서 그 종합 전형 내에서도 복수 지원 중복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또 교과 전형에도 지원 가능하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논술고사 보는 친구들도 요거 논술고사일 10월 6일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의예과의 경우에 11월 16일 날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면접일도 여러분이 원서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다른 대학의 면접일과 면접일이 겹치면 두 개 다 1차 합격하고도 면접을 갈 때 둘 중에 한 카드를 버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는 면접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가톨릭 지도자 추천,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10월 26일. 그 다음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11월 30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 중에 의예과, 간호학과는 11월 30일에 이렇게 면접 본다. 그 다음에 신학과의 경우에는 11월 8일에 면접 본다. 그래서 면접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합격자 발표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앞에서 이제 원서 접수하기 전에 그 면접일, 그다음에 논술고사일 요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전형 안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 먼저 보겠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원 자격이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거나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 친구들이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고요.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니까 졸업 일자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반드시 응시하고 본교가 정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중에 3개 학기 이상의 지정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안내 따로 드리겠지만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영수 4 반영이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영수 과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사탄 과목과 과탄 과목이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그 계열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불가능한 거 보셔야 되잖아요. 앞에서도 그 표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표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 친구, 그다음 마이스터고 친구, 방송통신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그러니까 일반 학교들,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대안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이런 학교들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내 일반 보통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원 가능하다 해주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나형, 사탐, 과탐 선택 가능하고 2개 합 6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계열과 상관없이 지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서 요게
제가 좀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탐 선택한 경우에 요게 같은 계열로 내신 반영이 돼요. 그래서 과탐 선택하면은 국영수, 과, 이렇게 국영수, 과 들어가고요. 사탐 선택한 경우에는 국영수, 사로 반영이 됩니다. 요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생기부 반영 비율, 반영 방법 안내하는 부분까지 여러분 돌리셔서 꼭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인문, 자연, 수능 최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100으로만 선발하고 수능 최저 적용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딴 거 없어요. 생계부만 내면 끝입니다. 생계부는 뭐 따로 내는 것도 아니니까 뭐 추가적으로 낼 게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이죠. 지원 자격 보시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자, 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과 지원자만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수능 최저 학력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단은 1단계에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제출하셔서요. 100%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정성평가에서 뽑아요. 근데 그때 반영 비율이 300%죠. 요건 이제 1단계 정원의 3배수란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국문과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총 6명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면 1단계에서 18명을 합격이 되는 거고요. 이 18명의 학생들이 면접에 응시를 해서 최종 6명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1단계 300% 비율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와 2단계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학과에서는 교래 시험도 포함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류 종합평가요. 여러분, 이게 평가 요소예요. 그래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안에서 여러분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인성의 순서로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10분 내에 개별 면접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왜 같은 내용이고요. 전형 일정 확인해 주시고 자, 여러분 이 전형 일정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1단계 일단 합격자를 발표를 하죠. 그럼 내가 1차 발표가 낸 상태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멘토님 제가 1차를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데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듣는 순간이 11월 22일 금요일이에요. 근데 면접 평가 일정이 언제입니까?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면접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 1단계 붙었다. 일주일 만에 합격을 부르는 면접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서를 접수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1단계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리고 면접을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노리겠다는 생각으로 원서 접수하자마자부터 면접 준비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1차 합격 발표 보고 준비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요거 일정 꼭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최초 합격자 발표에 눈이 갈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요거 준비 기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는 따로 표시 안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제공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필수 서류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기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필수 서류로 요거 내셔야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학교를 다녔던, 그러니까 생계부가 몇 학기라도 있는 친구들은 선택사항으로는 성적증명서 내실 수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국외고 학생의 서류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과는 추가 제출 서류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셔서 꼭 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방문 제출해야 된다는 거 봐주십시오. 자, 요렇게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내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1항 또는 2항에 해당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자, 대학 수료자, 요거는 신학과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요거 이렇게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쓸 때 가톨릭 사제 또는 현직 수도회장상 소속 가톨릭계 고등학교 장애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자의 종교나 신앙과는 무관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지만 신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종교나 신앙과는 사실 무관하게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교구장 추천자 만학도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입니다. 역시나 종합전형이고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뽑고 3배수로 선발합니다. 앞에서 한 명 뽑는 모집단의 경우에는 1단계를 3명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면접을 봐서 최종 1명이 선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 30%로 선발을 하고요. 역시나 서류 종합평가 중에 평가 요소와 비율을 봐주세요. 전공 적합성 35%고 학업 역량의 30%로 일반 잠재능력 우수자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인성도 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 대신 보통은 10분 내외 그냥 개별 면접으로 보는데 의예과만 인적성 면접 포함해서 20분 내외의 면접, 그리고 상황 숙지를 위한 시간 별도로 부여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리시험 보는 부분 있고요. 여기는 신학과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시험. 그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니까 모든 전형에서 다 교리시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신학과에만 들어갑니다. 자,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온라인 제출되고요. 자기소개서 써서 내셔야 되고, 당연히 추천서 필수 서류로 내셔야 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신학과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까지는 이제 의예과만 적용됐다가 올해는 이제 모든 전 모집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다른 전형은 그 지원 자격 제한이 없는데 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3 현역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보시면 되고, 고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예과의 경우에는 한 고등학교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추천 인원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멘토님, 그러면은 그 추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묻는데요. 요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제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함께 또
결정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과들은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이 학생을 추천하기에 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거나 합격의 범위가 된다 생각하면은 추천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계열은 최저학력 적용하지 않지만 의예과 간호학과는 적용한다는 것. 그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 2과목 중에 소수점 첫째 자리 버림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 1단계 종합평가니까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100%로 1단계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 30%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습니다. 평가 요소 반영 비율 보세요. 전공 적합성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순서대로 선발을 합니다. 면접에서도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 보고요. 일반 학과들은 10분 내에 개별 면접이지만 의예과는 역시나 인적성 면접과 개인별 20분 내의 면접, 또 사항 숙지 위한 시간은 별도로 부여해서 준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요거 전형 일정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8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의예과 간호학과는 11월 22일에 있습니다. 근데 면접평가 보세요. 면접 며칠인지 10월 26일, 그 다음에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냥 그 다음 주에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그냥 다음 주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는 원서 접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출 서류 생계부랑 자소서 내는 거는 다 똑같고요. 대신 이제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자 명단을 고등학교에서 이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의예과 지원자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서를 따로 내야 된다. 근데 다른 과의 경우에는 추천자 명단만으로 충분합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이제 어떤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보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만학도, 서해 5도 학생 제가 좀 눈에 띄게끔 표시해드렸으니까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특별한 이제 자격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도 제출 서류에서 그 지원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고 일괄합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자기소개서만으로 합부를 판단하고 면접은 실시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공 적합성이 40%,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인성 이렇게 평가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면접이 없으니까 원서 접수하면은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제 끝이에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따로 하나 이제 우리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지원 자격과 관련된 서류들을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추가 제출 서류 하실 때는 요거 등기 우편 발송 일정 마감 일정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9월 17일 화요일 우편 소인분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7일 화요일 날 찍힌 것 같이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중고교 6년 부모님과 본인, 그 다음에 초중고 12년 본인, 이렇게 두 개 다 해당되고요. 자,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괄합산, 한 번에 면접 없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선발을 합니다. 전공적 합성 40%고요. 발전 가능성 25%, 학업 능력 20%, 인성 15%로 선발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기소개서 이외에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내용들 필수 서류로 제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학과의 경우에는 추가 제출 서류 있고요. 자,
자, 다음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입니다. 특성화고 친구들은 제가 여기서도 읽어드리지만 우리 특성화고 수시 클래스에서 따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모두 이수한 졸업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과별 기준학과 이수했거나 기준학과 이수가 아니라면은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하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면접 없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은 서류 100%로 일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자, 전공 적합성이 40% 반영하고요.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인성의 순서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동일 계열 확인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준학과인데요. 여러분의 계열하고 기준학과명, 그다음에 지원하려고 하는 요 모집단이 그 앞에서 아까 계열 요 부분 있었잖아요. 여기 요 계열에 맞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요, 이렇게 모집 단위, 학과별로 아니고, 이렇게 계열별로 모집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상위 등급자, 이렇게.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자기소개서랑 학생부에서 일단은 서류 100%로 선발 3배수로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까지 진행을 합니다. 서류 종합평가, 전공 적합성 40%, 그 다음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인성 순서대로 반영하고요.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을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안에서 출제하여서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발표일과 면접 평가일 차이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면접 준비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외에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지원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형에 대한 세부 소개였고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 안내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제가 요거 표시해 드렸잖아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만 해당이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 전형은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요 반영하는 방법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 100%, 논술 전형 30%로 30점 이렇게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고요. 반영할 때 학년별 반영별 없습니다. 가중치 없고요. 1, 2, 3학년 5학기 다 똑같이 들어가고 교과 100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5학기 작년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5학기라고 했지만 5학기 중에서 올해는 바뀌는 게 최저로 나오는 한 학기는 이제 제외하고 가니까 총 4학기가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교과 영역 반영 방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자, 인문사회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탐구 과목을 사회를 선택한 친구, 과학 선택한 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 과목 그러니까 수능 최저 선택하실 때 수학, 가형, 나형 모두 선택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탐, 가탐 모두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사회를 수능 탐구 과목을 사회를 선택한 학생은 내신에서도 국영수 사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선택한 학생은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사회로 내신 내는 게 유리하다 하는 친구들은 사탐 보셔야 되는 거고 과학으로 내신 내는 게 유리하다 하는 친구들은 과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영 교과에서도 유리한 것과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연과학공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탐구 보실 거면은 국영수 사로, 과학 탐구 보실 거면 국영수 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이랑 과학, 그다음에 간호과 인문은 사회, 사회, 자연은 과학, 과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는데
요 경우에 뭐가 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다. 근데 국어, 영어,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이과인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넣은 게 과학보다 더 유리하다. 그래서 사탐으로 보고 사회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친구들 중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회 과목을 여러분 총 5개 학기 중에 3개 학기 이상을 이수를 하셨어야 돼요. 아까 그 맨 앞에 교과전형 지원 자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중에 어느 학기든 상관없지만 보통 이렇게 뭐 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사회 과목을 3학기 이상이 이수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는 사회가 없고 여기 사회 없다 그러면은 요 학기 중에서는 사회 제외하고 국영수 과목만 산출이 되니까 그거를 내가 사탐으로 반영하는 게 유리한지 과탐으로 반영하는 게 유리한지를 또 선택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적 반영 범위는 졸업자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 우리 고3 친구들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당연히 들어가고요. 조기 졸업 예정자들은 2학년 1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가장 낮은 한 학기 성적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인기율 전체적으로 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 봐주시면 되고요. 조기 졸업 예정자는 요거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이수한 그러니까 국영수 4, 국영수 과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 석사 등급 다 반영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사실 등급마다의 점수가 이제 1점씩 차이가 나죠. 1점씩 이렇게 환산함수로 했을 때. 근데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자체의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논술 시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 내신 지원자 유의사항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복수 지원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톨릭 대학교의 최대 우리 수시 6개 지원 중에 5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5개 지원 가능한데 교과 전형에 하나,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잠재 능력 우수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추천 중에 하나, 고른기 농어촌 특성화고 중에 하나, 논술 전형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종합 전형 제가 쫙 이렇게 표시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요 군에서는 하나, 요 군에서는 하나 이렇게 해당된다. 그래서 총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기본적으로 서류 학생부랑 자소서 내고 의예과랑 신학과의 경우에는 추천서 낸다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평가 요소랑 평가 항목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요 표까지 넣어드렸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과 발전 가능성. 앞에서 각 전형에 따라서 반영하는 비율은 그 전형마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 항목과 평가 자료, 우리 생기부랑 자소서에서 어느 부분에서 판단하는지를 이 표를 여러분께서 좀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2020학년도 가톨릭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수시 2020학년도 대입에서 가톨릭 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 최종 합격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